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동 제한 조치로 농가의 축산 분뇨가 넘쳐 하천까지 흘러들어가자 철원군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농가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도청청사 이전을 선언했지만 강원도는 도청청사는 이전이 아닌 신축 사업이라며 청사 유치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남북협력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대국민 실천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언급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차원에서 세부 계획이 실행되고 자치단체의 대북사업 자율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북미대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자 회동 역시 동계올림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으로 전쟁 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 세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그 실천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부 차원의 세부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대북 사업의 중앙정부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자치단체로 대북 사업의 일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접경 지역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작은 사업부터 남북 협력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유엔 연설로 다시 주목받게 된 동계올림픽과 비무장지대. 도내 접경 지역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로 양돈 농가에서 분뇨 처리와 돼지 출하를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한 농가에서는 분뇨가 넘쳐 하천까지 흘러는데 철원군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농가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지난 17일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철원군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철원 양돈 농가 75곳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와 관련된 역학 농장은 무려 46곳. 이들 축산 농장은 9일 동안 분뇨 처리와 돼지 출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8톤에서 10톤가량. 돼지는 안 줄고 분뇨는 늘어나 농가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농장이 혹시나 질병에 걸렸던 농장이라면은 이거는 이동 중지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냥 바이러스가 그대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니까.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철원의 축산 농민이 촬영한 분뇨 탱크 모습입니다. 탱크 3개를 합쳐 1,000톤에 달하는데 모두 꽉 찼고 주변으로까지 흘렀습니다. 결국 주인도 모르는 사이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고 신고를 받은 철원군 환경과는 벌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농가들은 분뇨를 배출하지도 돼지를 출하하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인데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응입니다. 환경에서는 벌금을 물려야 된다는데 축산가에서는 분뇨 처리를 좀 해달라니까 이동 제한이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농가로서는 참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는 대로
임상 정밀 검사를 거친 농가에 한해 관 내에서만 분뇨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출 차량이 한 대로 지정되고 철원군 내에서만 반출이 허용돼 충분한 분뇨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해당 농가 출하 도축장을 다녀온 차량이 도내 82곳 농가를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역학 농가는 모두 82곳으로 29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53곳이 발생 농가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다녀왔습니다. 역학 농가는 철원이 4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화천이 10곳, 홍천 8곳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 전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접경지역 하천 유역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돼지열병의 특성상 더 안전한 방제 방식이라는 판단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 5곳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했던 도내 농가는 82곳으로 늘었고 강원도 전역이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돈 농가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축산 농가 모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성상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는 양돈 농가는 소독 차량 출입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소초면 일대 양돈장 4곳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를 통해 보다 더 입체적인 소독이 실시됐습니다. 드론 방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 사람이나 차량을 통한 소독은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지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는 접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방제 효율도 높습니다. 축사가 최소한 10,000평이다라고 치면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10,000평 정도를 다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나무나 지붕 혹은 초대형 사료통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사각지대까지 소독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양돈 농가 37곳 방역 작업에도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최근 평창을 비롯해 전기 저장 장치인 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재해 우려뿐 아니라 이제는 화재 걱정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180m 청옥산 정상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금에서 한 200m 떨어지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초기 작업이 하신 농가들도 다 대피해야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6건, 올해 벌써 8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민간합동 조사팀이 꾸려졌고 올해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팀은 일부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을 포함해 시스템 결함과 시공 불량 등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ESS에 대한 제조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에 따른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추가 화재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정기적인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략 한 반 정도는 지금 안전조치가 진행이 거의 된 것으로. 전국에 보급된 ESS는 1,600여 개, 대부분 산에 위치해 불이 날 경우 자칫 산불 등 대형 피해로 번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화재로 ESS 안전성 논란까지 일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삼척에서 버섯을 따러 갔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하장면의 한 야산에서 73살 윤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섯을 따러 나갔다 연락이 끊겼고 경찰과 소방인력이 수색 끝에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혼자 갔다 어제 한 9시에 갔대요. 그런 게 어두해는 안 오기 때문에 온 삼척시에다 연락해가지고 그래 삼척시에서 와가지고 밤새도 불쾌가 찾은가 봐. 그래 못 찾고 아침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고성에서 버섯을 따러 갔던 60살 조모 씨가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가을이면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다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버섯 채취에 몰두하다가 등산로나 임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산악 안전사고가 모두 711건 발생했는데 9월과 10월의 38%인 275건이 집중됐습니다. 등반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야생 버섯 등 임산물 채취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등산 또는 그 버섯 채취 시 주의할 점은 그 산속은 해가 짧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산행 시 주의할 점은 그 벌 쏘임이나 뱀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극적인 향수나 옷차림을 자제하면서 목이 긴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산에 오를 때에는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나홀로 산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관련 사업을 보면 춘천시 등 9개 시군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과 해수열 설비를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 2천여 곳에 설치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구역별로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84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오늘 군청 회의실에서 간동면, 간청리, 군유지 33만 제곱미터를 도청 청사에 신축 부지로 제공하겠다며 올해 안에 유치 제안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군수는 도청 이전에 대한 타당성으로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도청 이전에 따른 거주 공무원들에게 화천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천군이 도청 청사 이전을 선언했지만 강원도는 도청 청사는 이전이 아닌 신축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청사 유치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 지역과 화천군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경북도청이나 충남도청은 광역시라는 다른 행정구역에서 경북과 충남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다며 강원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유치전을 막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 신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강원회의와 남북강원도 협력협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도내 시민단체와 남북협력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내일 우원식 국회의원실에서 기획회의를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의 전국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2019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 피막식이 오늘 150여 명의 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춘천 MBC와 강원일보, 사랑나눔 강원지회 등이 마련한 2019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은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춘천 지역 25개 읍면동을 돌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의 조선 가정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5천만 원의 성금은 춘천축산농협에 전달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세대공감 행복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37전의 사진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오늘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름 50cm, 높이 95cm의 타임캡슐에 직업기술전문대학으로서의 중장기 발전 계획서와 학생과 교직원의 미래 소망 편지 등 120점을 담아 묻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39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한림성심대는 1939년 강원도립 춘천병원 부속 간호부 양성소로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